어이 흠 우야어 흠 우야어 흠 이번 시간에는 지지 장강에 숨어져 있는 기운이 무엇이냐. 자축, 인묘, 진사, 음이할 때 자는 물의 수기를 담은 기운이죠. 그러나 이 수기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이 닿아져 있어서 땅의 기운과 같이 연관되는 것을 보면 지지의 12마리의 동물들에게도 하늘의 기운이 숨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기운이 과연 어떤 기운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제 하늘에 말하자면 호흡을, 천기를 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 그냥 참 어찌 보면 공짜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이 공기는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하늘의 기운을 담고 또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땅에서 나는 음식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땅에서 기운을 먹고 자란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땅의 기운을 먹는 거라고 보죠. 그러면 그건 지기가 되겠죠. 지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기와 지기를 끊임없이 이제 섭취를 하면서 적정한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하늘의 움직임, 땅의 움직임이 우리가 이제 계절로서 이제 맞아들이는데 그 계절을 이렇게 보면 봄의 기운이 가장 성할 때에 어때요? 여름의 기운이 싹이 트고 또 여름의 기운이 가장 성할 때에 또 가을의 기운이 음기가 또 살짝 들어와서 또 가을로 가는 기운이 있고 또 가을이 가장 성할 때에 어때요? 겨울의 추운 기운에 음기가 또 들어와서 이어가면서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이 우리가 이제 사만사원의 어떤 기운을 알고 있듯이 그렇게 이제 천지의 기운을 이렇게 움직였다가 약간 머무른 듯 하면서 또 나가고 또 머무른 듯 하면서 또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지에도 이제 나름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축인묘 할 때 자를 보면 자는 정방향이죠. 북쪽의 정방향이죠. 북쪽에 정북의 방향이라서 여기는 임과 개의 기운이 있죠. 임과 개의 기운. 말하자면 정방향이라서 다른 어떤 천간의 기운이 이제 없고 정방향이라서 임과 개의 방향 천간의 기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축을 보면 이제 정방향에서 이제 달라지지만 축 속에는 개와 신과 기의 천간의 기운이 있죠. 그럼 이것은 오행이 수고, 이것은 금이고, 이건 토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 앞에 기운이 뭐예요? 금생수 하잖아요. 금생수 하니까 이 신금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축은 자체 오행은 뭐예요? 토죠, 토. 그러니까 토의 기운도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 북쪽 방향이니까, 얼어있는 방향이니까 얼어있지만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축은 개와 신과 기의 기운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자축, 그다음에 인이죠. 인은 어떻게 이제 인은 동쪽의 방향의 오행상 동쪽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 병,
병갑의 기운을 담고 있죠. 그럼 왜 무의 기운과 병의 기운이 인목 속에 있느냐? 네? 네. 인 중에는 병화가 왜 있냐? 이 나무가 타서 목생화를 시켜주는 게 어떻게 해요? 이 나무에는 잠재적으로 불의 기운, 말하자면 나무가 이제 다 큰 나무니까 불의 기운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때요? 흙이 필요하죠. 흙의 기운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의 기운과 화의 기운과 나무 자체의 그 기운인 하늘의 기운인 그 목의 기운을 이 목이 담고 있는, 즉 숨겨져 있는 지장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묘인 다음에 묘가 되는데, 묘는 어떻게 해요? 정동적이죠. 정동적. 그래서 여기는 동쪽은 마찬가지로 갑을의 기운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적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좌오 묘 유의 방향에는 다른 기운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 다음에 진에는 을, 개, 무가 들어있죠. 을, 개, 무가 왜 들어있느냐? 이것은 나무에 도움을 주는 물, 지금 봄이니까 이 진토는 봄에 물을 먹으면 흙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기운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게 도움을 주는 수의 기운도 담고 있고, 그럼 진은 오행이 뭐예요? 토죠. 그러니까 토의 기운을 담고 있죠. 그래서 목과 수와 토의 기운을 이 진은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무, 병, 무경, 병.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토가 들어와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왜 경의 기운이 있느냐? 참, 왜 금의 기운이 있느냐? 금.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오행은 화죠. 화가 이길 수 있는 기운이 뭐예요? 금이죠. 그러면 목, 화, 금, 수의 관계를 볼 때는 이 화가 다 자란 흙은 이 오행은 어디로 가 있어요? 금을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금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그 금을 이길 수 있는 기운이 을 이 산은 담고 있는 거죠. 금을. 그렇게 하고 이 토를 기운을 담고 있고. 그런 자체 오행은 또 화이고. 그래서 토, 금, 화의 기운을 담고 있는데 무, 경, 병의 기운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화는, 이거 정방향이죠? 정남쪽 방향이죠? 좌우무할 때. 여기는 정의 기운을 담고 있는데, 여기는 약하게나마 흙의 기운인 기토의 기운을 담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불이 성하려면은 불이 뭘 구워줘야 돼요? 흙을 화생토시키니까. 그래서 다른 오행과 자오 묘유 중에 유독 다른 기운을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화입니다. 오화인데 자신의 화의 기운 말고 토의 기운을 좀 담고 있다. 그 다음에 미토죠, 미토. 미 속에는 정, 을, 기의 기운을 담고 있죠. 이것은 화죠. 이건 목이죠. 이것은 토죠. 네. 그러면 미는 지금
자신이 지니고 있는 6월 달의 흙이니까 어때요? 화기를 담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여름이죠. 여름. 여름이니까 뭐예요? 여름이 끝자락이지만 뭔가를 나무에게 기운을 줘서 키우는 기운도 미토 속에는 모 기운을 담고 있는 거죠. 요때까지 모 기운을 담고 이제 이제 가을로 가겠죠. 이제 요 다음에 신이술로 넘어가면 그러니 미는 오행상 토니까 자신의 흙의 기운을 담고 있죠. 그렇게 해서 미는 정을 기의 그 기운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오행상 우리가 신금이라 그러죠. 신금의 기운으로 가면 신금은 임, 경. 이것은 무는 토죠. 이건 수죠. 이건 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을이 되니까 흙. 이건 이제 말하자면 이건 원석 광석이죠. 이게 원석 광석입니다. 원석 광석, 돌멩이. 근데 자연이 토의 기운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그랬죠. 토. 그리고 자신이 금이기 때문에 오행상 금이니까 금의 기운, 경금의 기운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수는 이거 생뚱맞게 왜 얘가 물을 가지고 있냐? 금이 금생수 시켜야 되니까. 예. 금이 물을 먹어봐야 빛이 나고 금에서는 물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를 머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은 무임경을 숨기고 있다. 그 기운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노출 안 시키고 숨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정방이라고 했죠. 자오묘유. 자오묘유는 어때요? 이건 오행이 금이니까 경과 신. 이건 정기라고 그래요. 정기. 자오묘유 중에 유독 오화만 기토의 기운을 담고 있고 나머지 자묘유는 자신의 고유의 방향의 기운만 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술은 신정무, 신정무. 자, 토를 중심으로 본인이 술토는 토죠. 이 토를 중심으로 어때요? 화생토 시켜주죠. 정화가 토를 생해주죠. 그 다음에 어때요? 토생금 시켜주죠. 이거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화기와 금의 기운을 술토는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술해. 술해는 무, 갑, 임. 지지의 장관 중에 해, 우리가 이 돼지인데, 이 돼지는 무토의 기운과 그리고 어때요? 해의 다음 수생목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목이죠, 목.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오행이 뭐예요? 수죠. 그래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오행 중에서 도와주는 오행과 또 나무를 키우려면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키우려면. 그러니까 해 중에는 해의 가운데는 무갑임의 말하자면 천기죠. 천기. 천기는 뭐예요? 천간의 기운. 천간의 기운이 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장간에 들어있는 기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 육자 운세법에서 왜 지장간을 말씀드려야 되냐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로 이제 또 내가 도움을 받는 관계, 이것이 사명의 관계가 중요한데, 나와 너의 관계에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지장간에 숨어지는 기운이 이제 툭 튀어나옵니다. 이거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에서 그 너머의 관계인 우리의 관계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상을 상해서 이기는 관계와 또 대상이 나를 공격하는 관계. 그때에 꼭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보면은 지장간에 숨어 있는 기운이 돌출되는 거죠. 지장간에 숨어 있는 기운. 그래서 지장간을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번에 이제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 장 여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술 도매업을 이제 하죠. 그래서 뭐 이 도매업을 해가지고 뭐 그런 대로 참 잘 나갔답니다. 잘 나갔다는 얘기는 생각한 대로 돈도 벌고 또 말하자면 이제 좀 그 가세, 그 이제 기운, 그것도 이제 좀 여기저기 좀 뚫어가면서 참 재밌게 일을 하고 돈도 벌었다고 이제 버는데, 문제는 그 도와주는 그 동생들의 얘기를 어찌 보면 이제 믿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 이제 어느 만큼 이제 가니까 이제 그 자신이 술을 대주고 이제 돈을 회수해 와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몇 군데 가게가 이제 우리가 좀 빵꾸가 나는 시기죠. 술은 대주는데 술값은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술집 주인이 입장에서도 이제 어쨌거나 뭐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술은 좀 외상으로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이제 쓰는 관계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그게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물리고 이제 세월이 가면서 물리다 보니까 이제 그, 그, 그 업소가 이제 폐쇄가 되는 거죠. 장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만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동생들이, 그 형님 이 가게 인수해서 우리가 장사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안 해야,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남편 대신 사장도, 그러면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를 하나를 인수하고 또 하나 더해서 2개까지 인수를 해서 술 장사를 하는 거지. 술 주류 도매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술집 장사에 나서는 거죠. 근데 술 장사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세속에서 쓰는 말로 술 장사는 여자 장사다, 뭐 여자가 있어야 장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여자애들이 손님들을 끌어서 술을 많이 팔아야 이제 이문이 남는 거고 또 자신들도 가져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 이제 후배라고 하는 동생애들이 여기서 장난을 치는 거죠. 여기서. 예. 말하자면 여자아이들을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술집이 운영되려면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 있어야 된다. 뭐 그러면 어느 때는 그냥 애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여자애들이 빠져나가가지고 2~3명뿐이 없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디서 또 데리고 왔는지 그냥 확 갖다 몰아넣으면 한 10명이서 그냥 북적북적 대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알고 봤더니 여자들을 그 선수금을 주고 이렇게 말하자면 고용하는 조건으로 여자들에게 선수금을 땡겨주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이 장사하면서 갚아 나가라.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 후배 동생이라는 애들이 이제 그 가게를 이제 잡아먹는 일이 나오죠. 왜? 여자아이들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거 주인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술 팔아봐야, 솔직히 여자아이들한테 이렇게 선수금 땡겨주는 게, 당시로도 그냥 몇백만 원씩 이렇게 선수금을 땡겨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만, 응? 팔라 그래도 그게, 응? 어느 세월에 일이 될 텐데, 말하자면 100만 원을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팔아서 이익이 되는 게 100만 원이라면 어느 세월에 지나가야 될 텐데, 이제 말하자면 할당 이제 서로 프로테이지하게 날아가는 어떤 그런 체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씩 아니면 만 원에 그런 돈 천만 원씩은 선수금 땡겨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후배들이 장난을 치는 거지요. 여기 있던 애들을 저쪽으로 빼돌리고, 또 저쪽에 있는 애들 요리 끌고 와서 또 선수금 받아주고, 또 저리 또 밀어 제끼고 또 빼나가고, 그냥 이런 그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앉아서 이제 말하자면 손해보는 거죠. 앉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만큼의 일을 해야 즐거운 일인데, 그냥 어찌 보면 주류 도명으로만 해서 괜찮았을 텐데, 이게 이제 가게를 인수하면서부터, 이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장사하던 것이 한 6, 7개월 장사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술집을 또 인수해서 하다 보니까, 인수해서 7, 8개월, 한 1년 하니까 가게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아가씨를 땡겨올 때도 없고, 돈이 없는데 술은 또 어떻게 받아오겠어요? 대리점에서는 돈 주고 가져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장사를 집어치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옵니다. 네. 내가 장사로 해서 뭔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인해서 그 손해를 본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인과관계로 인해서 뭔가 데미지를 입고 손실을 보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즉, 방 안에 이제 콕 박히게 되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스스로 용기가 없어지고, 왜 내가 이렇게 못난 짓을 했나, 스스로 자책을 하고. 그러면서 딱 자기가 그래도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마누라한테만큼은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는 다 꼬리 내리고 살지만 마누라한테는 더 등등하고 더 허대를 보이고, 또 말하자면 더 나아가서는 의처증 관계까지도 이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되죠. 이 세상살이라는 게요, 시작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끝을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그냥 확 방에 처박혀서 응? 두문불출 하다가도, 또 어느 날 보면 또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그냥 어디로 가서 또 2달이고 석 달이고 연락도 없고, 이런 생활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우리 장애사도 이제 지치게 됐죠. 이제 참 이혼합시다 하는 말이 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참 서로 이제 서로 정리하고, 자식들, 아들, 딸 있는 것들은 이제 엄마가 키우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좀 갈라서는 과정으로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갈라서는 과정에서도 이 장여사가 생각지도 않은 만큼의 돈을 이자를 줬더라고요. 여자는 참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자기가 빌려온 돈, 시댁에 담보로 왔던 다 갚아주고, 또 그만큼의 돈을 이제 더 신랑한테 얹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찾아와요. 참, 스님이 한 몇 년 전에 돈은 잘 벌 텐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세월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세월이 과연 어떤 맛이냐를 참 궁금해 했었는데,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세월이 자기에도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참 일을 정리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해요. 여자가 잘못 생각해서 장애사 스스로가 참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하지 않아야 돼. 즉 말하자면 을목의 어린 나무가 세파에 부딪혀서 말하자면 꺾이는 과정으로 인해서 부부가 이제 갈라서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모든 것은 사람이 다 지가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 다 때때의 계절에 하는 짓거리다. 때때의 계절. 또 비록 아직은 혼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시간이 가면 또 잊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가정도 이루게 될 것이가 아닌데 걱정하지 말고 장사해라 열심히 해라. 돈을 좀 많이 벌어라 내가 그랬죠. 모든 것은 그래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돈을 버는 사람의 행동과 돈을 버리는 사람의 행동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 장사에도 먹거리에도 방향이 있다. 즉 육해공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육해공군이란 게 뭐예요? 네? 육군은 땅에서 나는 고기를 취급하는 것이고 해군은 바다에서 나오는 어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공군은 뭐예요? 닭이나 오리나 날개 있는 짐승들 취급하는 게 공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우리 여사님은 내가 육군을 취급해라. 육군 중에서도 토에 가라. 그럼 이제 음식물 중에 토란 무엇이냐? 토. 우리가 이제 인체의 오행 중에서 갑은 목은 간, 화는 심장, 토는 위장, 금은 폐, 수는 심장 방광을 말하죠. 그럼 토는 비위가 토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장 중심의 음식을 중심으로 해라. 이게 토의 음식입니다. 그럼 토의 음식은 중앙방이라서 웬만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장사하는데 가장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음식 중에 토의 오행을 다루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부속물이라 그러죠. 부속물. 고기로 말하자면 이제 각 장기 다 떼어내고 내장과 머리와 발 이런 거, 족발 이런 거 다 이게 토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여사님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참 어찌 보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세월을 겪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재미있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재미없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업하는 남을 믿고 이거 안에 아주 바보지 자기 재산 버리는 겁니다.